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의원님들과 집행부는 발언 시 마스크를 착용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 1시간마다 환기를 위해 10분간 출입문을 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도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실,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전 예산안 심사 후 조례안 9건, 동의안과 결의안 각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42호,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일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입니다. 평소 주민생활 안전과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명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윤근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송갑순 자치경찰 행정과장입니다. 안현동 자치경찰 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경비 7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치경찰 사무 관련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 범죄 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등 3개 사업에서 4,300만 원이 감액된 31억 6,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5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예산은 신규 임용 및 현원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된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산지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연계 프로그램 사업 진행을 위해 설문조사비, 상담연계 프로그램 개발비 등 3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하단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경찰 지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300만 원이 감액된 3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된 국비 확정 내시로 감액되었으며 세부 사업 변경이 많은 사유는 작년 9월 경찰청에서 간해시 통보된 세부 사업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2월 최종 확정 내시에서 일부 세부 사업이 변경된 바 있고 예산 편성 일정상 수정이 어려웠던 관계로 이번 추경에서 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135페이지 하단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7,500만 원이 증액돼 1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경비의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당초 11호 편성되었던 사무국 직원 인건비 14억 2천만 원 중 7억 3,7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고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한 5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분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반영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한 신규 사업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 정문위원 정경수입니다. 의안번호 1142호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0억 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56억 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3,500만 원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CCTV 설치 1억 원의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연계 프로그램 운영 3,500만 원은 가정폭력 원인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비, 경찰, 검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비, 그리고 울산 지역 여건을 반영한 가해자 3당 연계 프로그램을 제작,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법용 CCTV 설치 1억 원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체감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편성한 예산입니다. 울산연구원하고 시경찰청이 협력해서 치안, 공공데이터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이미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바가 있었고요. 여기서 한 30군데 정도의 CCTV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행안부에서 받았던 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저희들은 올해 우선 4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본 예산하고 얼마 안 돼서 또 이제 추경을 하는데요. 네. 이게 다른 거는 보니까 인건비 자연 발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 예산이고 이제 다만 5,600만 원 복지 포인트 지급은 이런 것들은 당초 예산 짤 때도 좀 얘기는 되었던 것이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또 조금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칫 경찰 공무원, 자치경찰 공무원들한테 복지 포인트를 좀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정서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잡을 때 꼼꼼히 살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거기 아주 2개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연계 프로그램하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법용 CCTV 설치 신규로 들어왔는데 어떻든 행안부 특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 아주 환영할 일이고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빅데이터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CCTV 설치라고 그랬는데 네. 이 빅데이터는 결과적으로 뭐 범죄 발생 신고가 많다든지 그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겠죠. 네. 예. 그 연구 그 네. 기반이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CCTV가 진짜 사람 왕래가 많고 이런 곳에 CCTV의 요구가 더 크고 더 많은가? 뭐 일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좀 높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 CCTV 필요성에 대한 강도는 정말 외진 곳, 좀 그 심리적으로 그 CCTV가 없으면 굉장한 공포심을 느끼는 곳, 이런 곳들도 굉장히 필요한데 네네. 이런 빅데이터 가지고 하면은 그런 곳은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지역 같은 데는 조금 그 뭐 이렇게 시골이라든지 이런 외진 곳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런 데는 보면 남자인 제가 가도 정말 굉장한 어떤 그 불안심을 느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CCTV를 신청하면은 이 빅데이터라는 이 과학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빠져버린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그냥 물리적인 그 기준 잣대 가지고 했던 것들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조금 탈피했으면 좋겠다. 네,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이게 그냥 원래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있는 빅데이터 센터에서 기본적인 안들을 만들었고 그렇겠죠. 여기에 경찰청이 그동안 들어왔던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들 의견을 종합해서 30군데를 추가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럼 실제로 주민들의 의사들이 얼마나 반영됐을까라는 문제는 이게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구내 파출소별로 있는 치안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울산시에서 의도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마을세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사실은 보면 제가 참여연대도 해봤지만 여기도 CCTV 요구들이 이런 것들이 발생들 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를 어떻게 잘 엮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요구하는 바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잘 매치시킬 수 있는 거가 숙제일 것 같고 그 부분은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들 좀 전하고 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아주 제가 하고 싶은 말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제안하기는 이것은 행안부 특교금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하는 만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좀 하는 그런 것들은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좀 녹여날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연계 프로그램 이거 그냥 이게 제 생각이에요. 3,460만 원 가지고 이게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찾아내기도 어렵고 이들을 또 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정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 아시죠? 이분들이 협조적이지 못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협조적이지 못한 데다가 주변의 조력자들도 이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3,460만 원 가지고 그 빅데이터 분석까지 하고 그다음에 전문 상담까지 구성해서 하겠다? 이게 굉장히 그냥 뭐 예산 좀 남는 거 가지고 잡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려거든 좀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빅데이터 분석만 하고 난 뒤에 또 아마 추가 경정 또 잡을 거예요. 이거. 실행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의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주로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의 뭐 업무 협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된 바들이 별로 없었던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가해자를
상담하는 데들이 이제 정신보건센터라든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들 간의 네트워크가 제가 이제 이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여성청소년과 분을 만나봤더니 그런 사업들을 그동안 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의 반성이 이것의 출발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여성가족개발원이랑도 이미 좀 얘기들이 진행된 바들이 있어서 그동안 주로 피해자에게 집중되었던 그동안 가정폭력 문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데이터들을 보니까 재발률이 10% 정도가 되더라고요. 의외로 되게 높던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것들이 특히 가해자 프로그램들이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사실 선도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네트워크들 구성해서 시작하는 단계 첫 출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여기서 데이터들이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 관련해서는 뭐 마지막에 시범 사업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이런 사업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년 예산으로 좀 더 추가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들로 진전시켜 나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돈은 네. 이 예산은 결과적으로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하고 난 뒤에 그렇죠. 그냥 유관기관 지금 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의 그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는 정도. 그러면서 그렇죠? 약간의 시범 사업 정도. 제가 네. 보기에는 이게 방금 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네. 대로 네. 뭔가 사업을 실행하려 그러면 또 이제 예산을 그렇죠. 또 요구한단 네. 말이죠. 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인 볼륨이 얼마인지를 조금 책정하고 난 네. 뒤에 전체적인 볼륨은 이만큼인데 거기에서 이번에는 요만큼 잡았습니다 하고 하는 거하고 네네. 그냥 전체적인 볼륨에 대한 생각도 없이 요만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음에 또 다시 또 요만큼 또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운영과 편성과 운영에 조금 그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니 이런 사업을 좀 구상하실 때는 네네. 전체 볼륨을 잡고 거기에서 이번에는 요만큼 하겠습니다라고 예산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 지적했던 말씀 참고하겠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첨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쨌든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게 이제 그런 걸 하라라고 했던 거라고 보시고 네. 이제서야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네, 좋겠다. 뭐 이 사업은 정말 잘 찾아냈고요. 예, 예.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네. 보고 네. 다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이 이렇게 만만한 사업이 네, 아닌데 맞습니다. 요 돈 가지고 네, 예. 됐나 하는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전체적인 볼륨을 한번 그려보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고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백원찬 부위원장님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지금 각 시도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도 체감을 못 느끼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자치경찰이 새끼 따르는데 도대체 하는 게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부분을 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겨가지고 경찰 업무를 일부를 맡아 하는 것인지 뚜렷하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정립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원래는 무슨 그런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사업을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근데 한 가지 좀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기구가 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어쨌든 4개 기구 이런 정도로 보시면 28명 정도의 조직을 가지고 새롭게 무엇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어쨌든 고은 의원님께서 계속 걱정 삼아 말씀하셨던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체감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돼서 아까 그 백원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가해자 프로그램도 이제는 좀 시작해보자. 그리고 저희가 약간 좀 늦긴 했지만 애초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장기 발전을 위한
용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바가 뭔지를 좀 캐치해내고 그것에 적합한 자치경찰 사무, 좀 시민들과 밀접한 시민들과 접점들을 만들 수 있는 사무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교통, 여성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각 분야에서 사안별로 다 시청,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이렇게 각 사안별로 실무협의 등을 통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돼야 될 것들을 좀 다루어주고 있다, 다루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선진국에 보면은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경찰도 다 네. 지방자치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혀 분리가 되어 있는 네.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성, 청소년, 교통 이거는 경찰위원회 완전히 좀 띠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명목만 경찰자치위원회에 있지 바로 아무 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제주도에도 왜 시범사업을 하고 왜 전국적으로 실시하느냐 이거지. 하면은 완전히 전체를 갖다 제대로 하든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앞으로 이래야 가겠나. 이래 갈 바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뭐가 필요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자치경찰위원장들을 모여서 네.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결론을 좀 내놔야 되는 시점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다음 주에 시도지사 협의회랑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가 간담회 등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번 울산시의회에서도 결의안을 내주셨던 것처럼 자치경찰제의 좀 더 확고한 진행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견들을 나누고, 새 정부 들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시작돼서 다시 나오는 문제와 관련돼서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정에 대한 저희들 요구를 해나갈 텐데 의회에서 좀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네네. 관심 가지고 있는데 무늬만 네네. 자치경찰이고 아무 실권도 없고 하는 일도 그렇고 그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그런 협의를 하든지 결론을 좀 내려서 네. 시민들이 체감하고 이 부분은 완전히 자치경찰에 넘기고 업무를 국민한테 넘기고 또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국비, 시비 딱 해서 독립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 이거죠. 저희들은 지금 의회가 이제 인사권도 가지고 그런저런 부분이 딱 정리가 되는데 네네. 자치경찰위원회는 아직까지 자기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부분 안타깝다는 얘기고 제대로 좀 돼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더 혼자 힘으로 되는 네. 일은 아니지만은 같이 협의를 해서 빨리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페이지의 가정폭력 네. 가해자 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협조가 잘 안 될 거다 말입니다. 네네. 피해자는 많이 있는데 가해자들을 이렇게 교정 프로그램을 한다. 거기 잘 안 해줍니다. 지금 대상자 6명이라고 해놨는데 예. 6명이 지금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현장 출동했을 때 겪게 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한 900몇 건 정도 되는 가정폭력 사안들 중에서 10% 정도가 재발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재범 가구들을 이렇게 관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리되는 가구들 중에서 설득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보는 과정들을, 이 프로그램이 그런 과정의 연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폭력을 하게 된 이유가 네. 애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다. 자꾸 그런 변명도 하고 또 이 음주하고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대상자 선정하기도 힘들고 이 사업이 운영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거다는 생각도 제가 드는데, 다른 시도에 이거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벤치마킹이나 어떻게 먼저 시행한
다른 타시도 있습니까? 일단 전남에서는 보니까 그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올해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는 단계인데 전남은 그렇게 하고 있고 부산도 이제 올해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가해자 프로그램들을 하겠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지 않지만 이제 포인트가 피해자 중심에서 좀 가해자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들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지금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사업이는 네네. 하지만은 그 이 사업이 생각하는 건 맞지 만만치 예, 않을 맞습니다. 거다는 네네. 제가 네. 예상을 하면서 조금은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줌을 좀 드리고 네네. 싶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고 또 해보고 잘 되면 내년에는 또 금액을 좀 더 늘려서 대상자도 좀 더 많이 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누가 합니까? 이 부분을. 어쨌든 그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게 될 거고요. 본청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게 될 거고 그 관련해서는 어쨌든 실무기구에서 그동안 울산시청의 여성청소년과나 이런 데랑 자치경찰위원회랑 같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네. 여성청소년과고 시고 네. 이거 상담 심리를 할 수 있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네, 그 예. 얘기입니다. 그 전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그 가해자들이 나오면 상담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건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상담사가 네,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일반인이 하면은 이 자칫 잘못하면은 또 이 사업이 더 다른 방향으로 네, 갈 맞습니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그 방문용 CCTV는 네. 이게 신규 사업인데 5개 구원에서 신청을 많이 났을 거란 말입니다. 많이 났죠. 네. 근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일단은 그 빅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던 그 울산연구원과 청에서 했던 것 중 30개 정도의 우선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1, 2, 3, 4, 5번을 이렇게 결정할 생각은 없고 일단 올해 울주군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예산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CCTV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4개 구에 대해서 한 건씩 요청하는 바들을 해서 집행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네네. 5개 구군에 딱 해야 되는 예. 한 개씩 하는 게 아니고 예. 좀 취약한 데를 예, 좀 더 맞습니다. 줄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도 조절을 좀 잘 해서 집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고맙습니다. 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3월 18일 개수 조정을 통해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감사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박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실 감사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실 이승혜입니다. 평소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74억 1,500만 원보다 260만 원 증액된 7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시간의 근무수당 220만 원, 직급보조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성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서영준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0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총 예산액은 2022년도 당초 예산보다 297만 9천 원이 정액된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액 내용은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정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경수입니다. 의안번호 1142호 2022년도 1회 추경 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없고 세출 예산액은 74억 1,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약 300만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시간의 근무수당 및 직급별 단가 인상분으로 인하여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홍보실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감사관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없고 세출 예산액은 4억 8,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00만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시간의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 의견은 시간의 근무수당 및 직급 보조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서영준입니다. 저희도 홍보실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담당관실에서 수립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주요 편성 내용에 22년 수당 등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홍보실 그리고 감사관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 자연 단가 인상에 따른 추경이라서 추경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요. 다만 그동안 우리 홍보실도 또 감사관실도 열심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감사관실은 또 감사관님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또 부임해 오셔서 감사관실의 어떤 새로운 감사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실행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좀 다해 주시는 그런 홍보실 또 감사관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실장님, 우리 민경규 주무관 잘 챙기고 있습니까?
네. 그 답변만 뭘 하십니까? 잘 안 챙기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 열심히 일 잘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좀 잘 챙겨주시고 예산이 67억인데 원래 홍보를 뭐 지금 지출하는 거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3월까지요. 예. 3월까지는 지금 한 5억 정도 하겠습니다. 5억. 네. 원래 뭐 울산시 홍보를 잘 해서 그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관님은 예. 우리 윤영한 감사관 저 예산 담당관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경무부서에 가야 되는데 이 감사관실로 또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관실도 경무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무부서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5년 전하고 감사 환경을 비교해 보면은 5년 전에 저희들이 감사 대상 기관이 2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만 지금은 35개로 감사 대상 기관이 대폭 늘었고 지금 5년 전에는 권익위의 역할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만 지금은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 감사 위주로 권익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 감사분서의 역할도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5년 전에 저희들이 30명이었는데 지금도 30명입니다. 그래서 감사 환경은 대폭적으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5년 전과 같은 인원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관이 제가 맡을 수 있는 최선의 경무부서라 생각하고 하루빨리 좀 이 경무부서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래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뒤에 저 계장님들 웃고 있습니다. 아니 경무부서가 이라고 하는데 자꾸 감사관님 경무부서라 그러는데 뭐 끌딱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민간인들 뭐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벌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과도하게 책정되는 부분 좀 지양을 좀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 예. 작년에 보니까 펜션 관련해서 예. 조사를 했는데 제가 몇 번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벌금이 1,000만 원인가 2천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실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 허가를 내주고 70평 이상 하지 마라. 이거는 뭐 국회 입법을 다시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펜션 운영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예. 일단 5개 구군의 펜션업자들이 지금 전부 문을 닫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한번 해보시고 예. 직접 부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조사는 감사관실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벌금 그런 부분도 좀 조정을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3월 18일 개수 조정을 통해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성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주신 김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평환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환 예산 담당관입니다. 강기중 사회핵심 담당관입니다. 정병규 법무통계 담당관입니다. 김창영 정보화 담당관입니다. 조항성 세정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예산은 기존 예산액 2조 4,530억 2,900만 원보다 1,133억 4,500만 원을 증액한 총 2조 5,663억 7,400만 원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난해 세입 세출 결산액을 반영한 순세계 잉여금 1,133억 원입니다. 15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액 6,833억 8,200만 원보다 16억 3,600만 원을 증액한 총 6,85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예산 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존 예산액보다 12억 4,900만 원이 감액된 6,12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민간단체 활동 지원 2억 원 증액,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 14억 8,8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162쪽 사회이심 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존 예산액보다 29억 7천만 원이 증액된 27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6천만 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2억 6천만 원, 울산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억 2천만 원,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 20억 원, 청년 거점 공간 설치 지원 5억 원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164쪽 법무통계 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존 예산액보다 1천만 원 증액된 1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통계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운영 및 시상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정보화 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존 예산액보다 1억 100만 원 감액된 6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차세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서버 구입비 2,200만 원 증액, 원격 근무 자료 유출 방지 시스템 구입 1억 2,600만 원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2022년도 1회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조 5,663억 7,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33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은 6,850억 1,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억 3,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 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예비비 14억 8,800만 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사회 핵심 담당관 소관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2억 6천만 원 증액 편성과 청년 거점 공간 설치 지원 5억 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법무통계 담당관 소관은 통계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관련 1천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한 내용과 세정 담당관 소관은 순세계 잉여금 1,133억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담당관 소관 예비비 14억 8,800만 원 감액 편성 사유는 당초 예산 편성 시 개수 조정을 통해 삭감된 경비로 민생 안전 사업과 국가 직접 지원 사업 등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액 추경 예산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회혁신 담당관 소관 중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2억 6천만 원 편성 이유는 2021년부터 울산형 마을 만들기 시범마을 공모 사업으로 우리 4개수를 선정해서 2023년까지 개수당 3년간 3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된 2억 원을 제외한 부족분 2억 6천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 거점 공간 설치 지원 5억 원은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청년 공간, 전용 공간 3곳입니다. 3곳을 마련하기 위한 공간 조성비의 일부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무통계 담당관 소관 통계 데이터 활용 경지대회 1천만 원 편성 이유는 그 통계와 데이터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고 통계 기반의 과학적인 행정과 정책 수립 문화를 확산을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과 심사수당, 시상금 등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정 담당관 소관 순세계 잉여금 1,133억 원 증액 편성 사유는 2021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방세와 세입 수입 등 초과 세입 중에서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1,133억 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성대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한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좀 빨리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우선 설명하신 것을 토대로 볼 때 몇 가지 좀 신선한 그런 그 예산들이 있어서 반갑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이 6천만 원인가요? 6천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6천만 원 가지고 사실 그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게 몇 군데 되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약간 부족합니다. 저희가 한 연간 1억 원 이상은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기간이 한 3월 정도 지나갔고 남은 저희가 추경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행 기간이 이제 시작할 때부터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짜투리 예산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첫 해 시작하는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정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몇 군데 정도 되죠? 저희가 한 서너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곳에 최소한 한 4천만 원 정도는 해야 이것저것 좀 장비도 조금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6천만 원 잡아가지고 이게 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어떻든 그 초기 비용이기 때문에 짜투리 기간이 실행 기간이 한 6개월, 8개월 길어야 그런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이게 준비 예산 성격이 짙기 때문에 6천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 조금 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조금 주고 이게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조금 제자리를 잡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 청년 거점 공간 설치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5억을 3개 거점 공간이 3개죠? 예, 3군데 정도 저희가 예, 3개 손에 그죠? 예, 울주군에. 예. 그럼 이거 좀 시범 사업적인 성격이 짙은 거 아닙니까? 예, 일부 저희가 이제 그 청년 거점 공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각 지역마다 청년이 이제 활동한 거점, 그다음에 네. 뭐 여러 가지 회의나 그다음에 쉬고 갈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하게 사실 시도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울주군에서 네. 자기네들 넓은 지역에 이제 온양, 상북, 범서 쪽에 이제 거점을 설치하기로 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부 일부를 지원해서 울주군 군비로 전액 조성하는 거라 저희가 이제 그럼 우리가 5억을 잡으면 예. 구는 매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 세 군데 총 설치비가 1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억은 운영비고 10억이 공간 조성비가 됩니다. 공간 조성에 그러면 50대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거 지금 다른 구나 이런 데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좀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울주군에서 아무리 뭐 의욕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한 구에 3개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시범적으로 뭐 한 군데씩 이렇게 3개 뭐 4개 이렇게 그 구군청이 좀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군에다만 이렇게 3개 해가지고 딱 갖춰준다는 게 조금 어떨까 싶어요. 그것도 50대 50으로. 의원님, 네. 그렇게 이것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근데 지금 청년 그 공간들은 지금 시에하고 다 있습니다. 청년센터도 있고, 네. 우리 무고동에 울대 앞에도 있고. 그거하고 이거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 다른 개념인데. 네. 근데 울주 구은 지역은 이제 농촌 문제도 있고, 이쪽은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범서, 온양, 삼남 이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 청년 마을 사업이라든지 이 농촌에 대한 거점으로는 이제 처음 이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침 이제 울주군에서도 운영비는 자기들이 되고 이제 공간 조성하는 데 대해서 일부 이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뭐 저희도 이게 앞으로 농촌 문제도 있어야 되고 청년들이 또 농촌 청년 마을 같은 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는 일회성으로 착수할 때만 5억을 지원하면 되고 앞으로 계속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군에서 부담하는 거네, 그죠? 예. 그렇죠? 예, 그 참 이게 뭐 좋은 사업인데 아무리 울주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또 의욕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다른 구군과 함께 이렇게 조금 분산시켜서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구군에서는 아마 구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그런지 좀 적극적으로 안 했던가 봐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다른 구에서도 이걸 한다고 신청할 경우에는 매칭은 50대 50으로 들어간다, 그죠? 예, 꼭 매칭이 뭐 50, 50이 울주군하고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내지는 더 뭐 줄 수도 있죠. 울주군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예. 아무튼 뭐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그렇게 다양하게 시범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그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 이거는 사실상 그 저번에 공유재산 취득
그 승인 요청이 올라온 건데 그거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거기 예. 세 개 기관이 하는 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성남동에 예. 소방서 거부지에. 네, 거기에 이게 여청과에서 한 그거지요? 예, 여청과에서 하는 청소년 문화회관. 예. 거기에 저기 공유재산 신청한 그 비용을 말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도 아닌데 왜 제보가 합니까? 예, 이번 추경에 전체 금액이 1,662억인데 그 예산 담당관님이 계셔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는데 제일 큰 금액이 뭡니까? 지금 제일 큰 금액은 이제 울산페이 그 지급 사업이 저희 217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버스 적자 노선 보존에 350억 들어가는 게 제일 350억 그게 제일 크다 아닙니까? 예. 지금 뭐 중공연재 한다고 뭐 그랬었던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울산시 추경에 제일 큰 금액이 350억이고 중공영제 관련돼서 돈이 들어가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 지금 연간 버스 적자 관련해서 재정 지원이 올해 금액이 예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지금 한 1,0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350억이요? 1,050억. 1,050억. 예. 이게 참 매번 우리 참 물먹는 하반데 이게 참 금액 산정도 그렇고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추경에 350억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 제일 큰 금액이 버스 적자 재정 지원 이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 그 시장님이 중공연재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예산 담당자님 뭐 그 추진 배경이나 여러 가지 그 부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싶은데 잘 모르고 계시네요. 우리 그 실장님 아십니까? 중공영제 한다는 그 추진 배경 지금 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지금 아마 작년 연말쯤에 중공연제로 하겠다는 그 발표를 했고요.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버스 여러 가지 적자 문제도 크고 이 대부분 이제 버스 회사들이 여러 개로 많이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한 43개 정도 회사가 지금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민간 회사다 보니까 노선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간 한 1,000억 가까운 돈을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600억 이렇게 했습니다. 점점 늘어서 원래 과장이 얘기했듯이 1,000억이 약간 넘는 돈을 이제 주게 되는데 그런 많은 돈을 주고도 시민들 편의에 맞는 아까 말씀 노선 조정이라든지 뭐 추가 버스 투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왕에 우리가 돈을 더 준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한 조금만 더 우리가 해주면 시의 어떤 그런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그 효율적으로 노선 조정이라든지 배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중공연제를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매년 한 500억, 600억 됐는데 코로나로 인한 손님이 적다 이래서 이게 1,000억까지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게 약간 고무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제가 좀 문제가 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뭐 이렇게 파견한 성화섭 씨 전무이사가 있는데 그분이 과연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는지 버스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지 그 부분이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원래 민선 8개 들어오면 그런 부분 좀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금액이 좀 큰 부분이니까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정확한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좀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중국경제 가기 전에 그런 부분이 선결 조건으로 돼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상태에서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뭐 과에하고 관계가 없는데, 울산 그 페이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뭐 울산 페이 얼마입니까? 울산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217억인데, 이게 뭡니까? 발행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울산 사랑 상품권 발행. 그러니까 울산 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페이 앱이나 이제 그 저희 카드를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그 작년에 반영했던 부분 3천억하고 추가로 1,000억 원 정도 발행을 더 하고 거기에 대한 할인금 10%를 국비 10이 맞춰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저희 홍보비,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 같이 넣어가지고 217억 원 편성이 됐습니다. 과연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뭐 그만큼 효율성 부분에서 이렇게 괜찮게 나옵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 이만큼 지원.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번 그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해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울산페이를 통해 가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중소 이제 그 자영업자들한테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제 신작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이거 300억도 있는데. 요번에 지금 300억씩 그 국비로 지원했습니까? 그 소상공인 지원했는 거 그 금액. 어떤 사업 말씀하신지요? 아니 여기에 관계없이 최근에 300억씩 소상공인 지급했다 하더라고요. 그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 겁니까? 국비 받았어. 그 자영업자 300만 원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정부 추경으로 이번에 그렇죠. 2월 21일 통과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2월 20일 통과돼서 금액이 얼마 나갔습니까? 최대 300만 원일 겁니다. 최대. 300만 원 해서 울산에 총 얼마 나갔습니까? 예, 그건 한번 통계를 한번 저희가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다 집행이 됐는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명수까지 확인해야 답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그 예산에도 없고 국비 내려오면은 왜 의결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지급하는 겁니까? 지금 이건 아직 저희까지 안 내려갔고요. 정부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추경으로 해서 바로 나가는 돈입니다. 시에 관계없이. 예.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갑니다. 저는 뭐 그렇게 나온 예산 처음 봤는데. 정부에서 소상공인 진흥공단 통해 가지고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방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도 우리 파악 못하고 있다 이거죠? 저희가 그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울산에 소상공인 300만 원 지급했는데 전체 금이 국비에 얼마 내려왔고 얼마 지급됐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실이 좀 너무 그런 부분은 좀 등한시한다는 생각을 들고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소상공인 300만 원 받았다더라고요. 근데 이거 시에서 나온 게 없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코로나로 300만 원 나왔는데 우리 의원 모르고 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최소한 통지를 해주고 그런저런 부분 문화설적에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 이는 바로 시비하고 관계없이 바로 지급되는 거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은 충분히 의원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황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세영 의원입니다. 기조실 추경 관련돼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에 질의를 했고, 또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만은, 이 예비비를 우리가 이제 14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정확히 알아듣지를 못했거든요. 왜 이게 예비비 한 260 몇 억이 있는 걸 255억 해서 14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순세계 익년금 넘은 것도 있고 예산들이 쭉쭉쭉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안 써도 되는 거긴 한데요. 근데 예비비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일반 예비비가 있고, 그다음 내부 유보금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감액한 것은 이제 내부 유보금인데, 이 유보금은 의회에서 이제 작년에 우리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한 예산을 딴 데 어디 편성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내부 유보금으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쓰는 것이 맞다고 봐서 여기서 추경 재원으로 이번에 활용을 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 이 강기준 과장님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고, 제가 이래저래 바빠서 충분한 시간을 하기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 사업 이 조례가 2011년도 한 상반기 정도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 이제 추경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위탁 기관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울산 시청자 미디어 그러면 재단 내에 그 센터의 역할이 뭐죠? 여기도 우리 시의 예산이 지원되고 인력이 다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이 시비가 일부 출연금으로 지원이 되고 시에서 이제 직원이 파견도 한 명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출연금도 있고 그게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재단인데, 예. 마을 공동체와 관련돼서 별도의 또 인력이 전담 인력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이제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각 지역에 이제 센터를 두고 지역에 이제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조직인데, 사실 거기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만은 거의 없고 일반적인 시청자나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특히 이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이미 그 인력이나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 센터에 일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센터를 이제 위탁 기관으로 운영을 해서, 아니면 시나 구청을 통해서 직접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능력이나 이런 이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 기관을 제가 이용을 해서 이런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과장님, 본 의원이 정확한 질의를 안 했는데요. 예. 정확한 질의를 하자면 기존의 울산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그 울산시의 출연 재단으로서 그 조직과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 센터 내에 재단 안에 마을 공동체 사업과 관련되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담 인력 1명까지 배치를 해야 되느냐,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좀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약간 좀 답변을 드리면요. 기존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그 시청자 그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일을 원래 하던 쭉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들이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공동체 미디어 이제 지원 이 부분은 작년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 마을 미디어는 이제 쉽게 말해서 마을마다 이제 방송국을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근데 이 부분까지 이제 시청자 미디어에서 커버하는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작년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 그걸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마을 그 방송국 같은 개념들을 운영을 하거나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면 뭐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구군에 맡겨서 할 수도 있고 돈을 내려줘서 그다음에 다른 이제 기관에도 위탁해서 할 수 있는데 가장 이제 적절한 기관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이미 교육 같은 거라든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근데 말 방송 교육에서 거창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유튜브 방송하는 그러니까 예. 기존에 이 사업은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잖아요. 마을 공동체 사업은. 아니, 시범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울산시에서 처음으로 해서 그 4개인가 3개 마을을 각 구군별로 해서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마 의원님 우리 울산형 마을 뉴딜의 마을 만들기 사업 그거 다른 겁니까? 네, 그거 다른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우리 실장님하고 방구동 갔을 때 예.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아, 근데 이제 이게 마을 공동체 미디어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거기 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 유튜브나 방송 시스템을 설치해서 하시더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이제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니 시의 미디어 센터 지원을 받아서 네.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게 지금 마을 공동체 여러 가지 했던 사업을 홍보하고 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 예. 그러면 네. 될 일을 굳이 이 관련된 전담 인원을 둬서까지 이 사업을 그것도 4개 마을인데 4개 마을 하는데 6천만 원 결국은 이게 이제 자녀 활동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줄어서 그렇지 1년을 보면 약 한 1억 정도 돼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예산의 효율성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한 개 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3억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3억인데 그 사업을 알리는데 1억이 들어간다. 1년에. 그러면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방구동하고 다전동하고 지금 4개는 마을 뉴딜로 이미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실질적 미디어 관련 조례가 만들기 전에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미디어 센터에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마을 뉴딜로 3년간 3억 주는 것 가지고 지금 그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마을 공동체 미디어 조례가 만들어졌고 저희가 하려는 데는 이미 하고 있는 마을 뉴딜로 울산의 마을 만들기 4개가 아니고 울산 전체에 다른 지역에 마을 단위로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은 약간 좀 다르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네, 다른 겁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3년간 3억 줘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는 것 중에 방구동인 경우에는 거기 마을 미디어가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다른 3개 마을에는 아마 그게 전에 제가 알고 있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하간에 이 사업을 하는 한 개 들어가는 사업의 예산 대비해서 그 사업을 알리는 미디어 부분의 예산이 과연 효율적인지 또 그 사업을 알리는 측면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범 운영이면 전체 확산을 위해서 또는 우리 마을 특성을 제대로 알려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제대로 알려내서 실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목적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마을 주민들 스스로 해서 미디어 센터 통해서 교육 학습을 통해서 그런 기자재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지원의 역할이 이분이 전담 인력이 그분 역할인지 그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예산을 전담 인력까지 둬서 추경의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는지. 여기 말고 우리 강동에 보면은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방송 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나 구군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마을 간에 이제 소식도 전하고 뭐 여러 가지 홍보도 할 거 마을 자체를 알리고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하는 그런 협동조합 형태를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이런 마을
아주 선진적인 그런 마을 말고 대부분의 마을에는 이제 이런 것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한 것도 모르고 이것이 어떤 장비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새로운 마을에서 그런 걸 하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떤 전문적인 이런 기관에서 교육도 시키고 뭐 장비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리고 마을 컨텐츠는 어떻게 발굴하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봐집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네,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게 좀 궁금해서 그런데 그 뒤에 계장님 뭐 2월 21일 날 그 소상공인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래요. 아니 직업 기준과 대상도 있을 건데 제가 나가니까 왜 저 집은 받았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나온지도 모르고 제가 뭐 성립전 예산이면 성립전 예산 우리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이 부분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실장님 이런 경우가 난 처음 봤거든요. 예. 보통 이제 국비를 지원해 주더라도요. 그것을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직접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사업을 하는 기관에다 바로 국비를 돈을 줍니다. 근데 국가 직접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비 매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 의회에 그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아시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비 매칭이 없고 바로 이제 국가 직접 사업에 해서 그 국가 예산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에다가 바로 줘가지고 얘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 국가 추경에 편성된 게 아마 소상공인 지원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0억 정도, 10.3억인가 정도 됐는데 이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최대 이제 3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준 건 아닙니다. 소상공인도 요건들이 좀 있었고 소득이 감소된 것만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준 거기 때문에 그 심사도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인가 아마 여기서 아마 그 기관은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압니다만은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받은 금액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다 차이가 좀 있었을 거로 봐지고요. 그래서 이게 그 통상적인 것처럼 각 시도별로 국가 예산 10조 중에 얼마를 우리 울산시에 배정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울산시에 의원님 궁금해하시는 울산시 금액이 뭐 얼마가 맞고 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게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줘서 그 요건에 맞는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해서 그게 맞는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아마 사업이 다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울산에 얼마만큼 그 소상공인한테 얼마가 왔는지는 그 나중에 아마 파악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장님, 요번 이 건 외에 저는 이런 건이 처음 봤거든요. 이런 건 있었습니까? 과거에?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 당초 예산에서 100만 원 편성을 해서 기지급을 1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부 추경을 통해 가지고 추가로 300만 원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처음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왜라고요? 예.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도 이런 식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있다고요? 예. 아무튼 뭐 저희 의회에서 뭐 예산을 심사하고 하는데 시민들이 그러는데 저희들은 모르고 있다. 이 뭐 도대체 좀 이거는 좀 그렇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분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성립전 예산 비슷하게 의회에 좀 보고도 좀 해주고 우리 시민들에게 돈이 나가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은 우리 예산 시민권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쪽 개설해야 됩니다. 예산 담당자께서 그 파악을 해서 금액이 얼마 나왔고 뭐 이렇게 차별적으로 뭐 지급이 됐고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 뭐 사후라도 보고를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3월 18일 날 개수 조정을 통해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지금부터 백운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59호 울산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 울산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회적 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위원 자격 사항 추가, 사회적 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분화, 시세 감면에 관한 사항 삭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대 기획조정실장님 나와서 발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안성대입니다. 김명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59호 울산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이 접수되었을 때 본 조례의 개정의 타당성과 당위 법령 근거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고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성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1159호 울산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 법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의 경영 지원과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3조 제1항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22조의 사회 관련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례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되는 대상이 아니며 울산광역시 시세감면 조례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치법규 위반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기타 일반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명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습니까? 고건 의원님 없습니까? 네. 황세 의원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영 의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59호 울산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읽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국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5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64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옥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부합하도록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규정 신설, 주민참여 예산제도 담당 부서 변경사항 반영,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등록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성대입니다. 고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64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상위 법령 근거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정원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고 개정 조례안에는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1164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 이후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부합하도록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도 주민 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시 예산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주민의 예산 과정 참여 활성화와 주민의 참정권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은 위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64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65호 울산광역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66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5호 울산광역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66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울산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고 지역개발기금은 또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규 등 상세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황세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원번호 1165호 울산광역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상위법령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원안 동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황승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166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상위 법령의 근거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에는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별도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경수입니다. 의안번호 1165호 울산광역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 2항에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한 조항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령 개정 사항 조례에 반영하는 데도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세영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65호 울산광역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66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67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와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시게 되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이민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67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와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상위 법령 근거 등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고 개정 조례안에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1167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와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 조례로서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 제명 표기 방식 등과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청소년보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중독 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표기 방식 정비와 자구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67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와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168호 울산광역시 성실 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139호 울산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133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시게 되어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과 기획조정실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개진과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의 복지전진과 행복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민희 위원장과 유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항성 세정 담당입니다. 이미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68호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에 대한 개정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상위 법령 근거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원안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번호 의원번호 제1139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21년 12월 28일에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이를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 조항 표기 방식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 자구 수정사항으로 본문 중에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이호 중에 법 제78조 사항 제2호 나목을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으로 수정했으며 안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납부 방식 한 개만을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한 장당 세액 공제 금액을 150원에서 500원으로 확대했으며 안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 방식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한 장당 세액 공제 금액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근거 법규와 개정 조례안 등은 따로 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33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 일명 착한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건물주에게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사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에게 2022년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을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 소유자에게 올 7월에 부과하는 지역자본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감면 한도는 임대료 인하율에 상응하여 최대 50% 100만 원까지입니다. 자세한 동의안 내용과 근거 법규 등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시 소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68호 울산광역시 성실 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 이유는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39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지방세 납부 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33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 일명 착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임대인에게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고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통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코로나 지원과 극복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등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과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168호 울산광역시 성실 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139호 울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133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137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138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안성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37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138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7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립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균형발전과 공간구조 개편을 위해 도시균형개발과를 신설하고 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과 명칭을 미래기반조성과로 변경하고 도시창조국 내에 도시균형개발과를 신설하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소방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전체험관을 소방부문의 담당 단위에서 직속기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8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 총수를 3,440명에서 3,474명으로 총 34명을 정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1,957명에서 1,967명으로 10명 정원하고 소방공무원 정원은 1,375명에서 1,399명으로 24명 정원합니다. 또한 소방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측정 기준을 조정하여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은 일반직은 도시균형개발과 신설에 따라 4급 임명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5급 이하 9명을 정원하며 별정직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4급 상당 1명을 정원하고 5급 상당 이하 1명을 감축합니다. 소방직은 안전체험관 직속기관 조정에 따라 소방정 1명을 정원하고 소방 현장 인력 부강을 위해 소방령 이하 23명을 정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근거 법규와 개정 조례안 등은 따로 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37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과 명칭 변경, 도시창조국 내 도시균형개발과 신설, 울산안전체험관 신설 등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내용 및 절차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함에 따라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38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균형개발과 신설과 시민안전 강화를 위하여 소방 현장 인력을 보강하는 등 행정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원 총수를 3,440명에서 3,474명으로 34명 정원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375명에서 1,399명으로 조정하였고 특히 의회 사무처 별정직 비서실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 정원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137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138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